결론은 그 하나야.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빨리 마무리가 되어주게 되면은 시장은 정말 빠르게 급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빨리 결론이 나게 되면은 시장은 요 이슈에 대해서 빠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방송 나가고 있고, 뭐 환경도 나가고 있고, 조금 투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가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는 참 많이 아프죠.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아픈 증시고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랠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연이을 사상치고 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오죽하면은 달러가 1,400원대가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걸 손절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거를 뭐 놔두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탄핵 이슈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증시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외신에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도 드디어 이제 뭔가 정신 차리고 이제 기업 밸류업을 좀 강화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올 상반기에 외국인들 들어온 것만 봤을 때는 저도 주식을 20한 5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뭐 거의 20몇 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는 뭐 수십 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느낌이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들이 좀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는데 역시나 이제 뭔가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니까 그거가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모든 것은 일이 터졌죠. 그게 뭐 어떻게 다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사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촬영 온 거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지금 괜히 뭐 손절하고 나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지금 지수의 밸류도 8대로 내렸어요. 퍼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갔고 제가 사실은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예전 2004년도 거 딱 지금도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저도 이제 투자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20년 전 자료를 봤는데 2004년도에 정확하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헌재에서 이제 그 소추안이 기각될 때까지 참 우리나라도 딱 20년 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박근혜 대통령도 있긴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때 케이스를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2003년부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가 탄핵 이슈가 터지니까 좀 안 좋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조금 살아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그때 당시 중국이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 차이나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2003년부터 전 세계 증시가 좀 괜찮고 우리나라도 분위기 타다가 우리나라가 탄핵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이나 쇼크가 터지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내려앉았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어떤 느낌이 나왔냐면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게 2000년도 초반이에요. 월드컵 때 2002년, 3년 그때가 딱 그 분위기여가지고 정말 대외적인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최악이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 이슈가 있었죠. 국내적으로는 탄핵 이슈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차이나 쇼크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내려앉는 상황 2003년도쯤이었고 그리고 지금 좀 비교해보면 국내는 탄핵 이슈 그리고 이제 대외로 봤을 때는 너무 좋죠. 사실은 미증시 다 좋죠. 엄청나게 좋죠. 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우리는 지금 사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예전 건 잊어요.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은 대외적인 조건이 미국이 괜찮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고 있어서 혼자 아쉬울 뿐이지. 물론 저도 주식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나나 친구나 다 같이 안 좋아야지. 나는 안 좋은데 친구가 좋으면 그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지금 딱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잠시 투자를 그대로 놔두고 미국 주식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조차 없었어요. 다 내려앉았죠. 그리고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생각조차 되게 하기 어려울 때가 2004년도, 3년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낫다,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보다 그때가 안 좋았죠? 훨씬?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03년도 탄핵 이슈가 끝나고 이제 그게 기각되고 나서 그 이후에 차이나 쇼크라는 이슈가 나왔지만 2004, 5, 6, 7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역사적인 대세 상승장을 4년 동안 기록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 때부터 최고 2100포인트가 날아가요. 3배가 날아가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물론 무너지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증시는 어쨌든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다. 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전에 상승장이 2003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중국 때문에 잠깐 꺾였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 체력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의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발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었고 2004년도 5년도부터 한 4년 동안 상승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이 상승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 팩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대외적인 어떤 분위기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미증시도 상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AI라는 강력한 테마가 나왔고 그리고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줬었던 테마 일부들이 좀 쉬어가면서 뭔가 업종 테마의 사이클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분명히 또 대단한 어떤 반발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야 뭐 항상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아시겠지만 테슬라 안 좋을 때, 뭐 엔비디아 안 좋을 때, 뭐 미국 증시 꺾였을 때 그때도 이제 M7 제가 아마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 뭐 사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M7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사세요라는 말씀을 모든 방송을 나가면서 제가 거의 습관처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밀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물론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들었죠. 그 멘트를 하면서부터 좀 되게 많은 비판, 되게 많은 어떤 이런 얘기들 들어서 힘든데 뭐 결국 그게 제가 할 이제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증시를 손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기업들이 실적이나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50이든 버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를 손절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 그 현금이 반밖에 안 남았죠.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지금 보면 미국 달러가 기본 1,400 몇십원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비싼 값에 여러분들이 달러를 매입하시게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시죠. 그럼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거기는 수익 난 거에 대해서 20% 넘게 세금을 냅니다. 첫 번째. 세금이 굉장히 세요. 양도세 있죠. 20%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1,400원 때면 환율이 굉장히 높을 텐데 계속 환율이 조금만 떨어져 보세요. 한 10%만 떨어지면은 환차손까지 나옵니다. 그거 감당 안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수치상으로도 20몇 %의 세금 그리고 약 한 10%가 넘는 환차손 기본적으로 30몇 %를 포기하고 하시는 거예요. 반손절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갔을 때 30% 손실을 보시면 여러분들 결국 원금의 20%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20%가 남았으면 그걸 커버하려면 5배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미국 주식에 지금 투자해가지고. 물론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버티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더 낫다. 이쪽에서 손실 커버되는 속도가 더 빠르지 굳이 거기에 세금이나 아니면 환차손까지 생각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굳이 손절해서 넘어가실 필요 없다. 물론 새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손절해서 넘어가시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죠?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 이미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블룸버그에서 봤나 CNBC에서 봤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라고 이제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위에 지금 시끄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북한이 맨날 쏴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를 좀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는 지금까지 괜찮았던 건지 내부적인 기업들이 워낙 훌륭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나마 근근이 좀 있었는데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더니 외국인들의 지금 이제 선물 파생적 포지션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수십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마 이 탄핵 이슈가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어쨌든 그때 이제 선물 매도한 게 이제 그들한테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언제 돌아오는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은 우리가 다들 뭐 사실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점에 다가오진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사실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북한은 계속 위에서 그냥 쏴대기 때문에 이건 거의 반영구적인 건데 이 탄핵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거겠죠. 물론 그 시점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스스로 화해하는 방법 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몇 개월 걸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1년까지는 안 걸리고 뭐 한 6개월 내적으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아마 이거 이슈도 없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실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 때랑 이제 박근혜 그 두 가지 이슈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한 이슈는 기각이 됐고 한 이슈는 그대로 인용이 됐죠. 그랬을 때 각자 스타일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결론은 그 하나야.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은 빨리 그냥 탄핵이 돼야 돼.
아니면은 저 사람 탄핵되면 안 되는데 이런 비슷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빨리 마무리가 되어주게 되면은 시장은 정말 빠르게 급반등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뭐 어떤 방향으로든지 어느 정도 빨리 결론이 나게 되면은 시장은 요 이슈에 대해서 빠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으로 들으시는 거고 이제 우리는 투자에서 성공하는 소식들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슈가 빨리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이슈는 언젠가 정리는 될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슈 가지고 시장을 더 눌렀을 때 우리는 이걸 버리고 도망갈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추가 매수 포지션을 취해주는 방향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안 부결 이슈가 장기화될까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년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저는 길어야 6개월이라 생각을 해요. 길어야 6개월. 생각보다 엄청나게 장기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탄핵을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부결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정치평론가가 아니고 뭐 사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우리 그걸 뭐 말씀드리러 나온 자리는 아니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진짜로 정말 뭐 몇 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영구적으로 북한처럼 영구적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힐 이슈인가 아니면은 어쨌든 이제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슈인가 이걸 봤을 때 저는 후자 쪽으로 보거든요.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이슈예요. 그 시점 자체가 저는 길어야 6개월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연 단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해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지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빠르게 반등을 해서 올라올 겁니다. 불확실성 제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은 힘들지만 진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미국 주식 매수 포지션보다는 국내 주식 매수 포지션이 전 지금 맞다고 봐요. 참 이 말 드리기가 어렵죠. 여러분 다 힘드신 거 워낙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세금과 그 환차손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수십 퍼센트의 손실을 이미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미국 주식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내 주식 쪽으로 조금 포지션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 현금이 좀 더 생기시는 분들은 국내랑 미국을 나눠서 하셔도 돼요. 환율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미국 주식 지금 강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에 참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밸류업 관련 지수가 나왔을 때 거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기업들 보고 기대감을 접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지수는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아마 리밸런싱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리밸런싱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들어가야 할 기업이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기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밸류업 지수 관련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나왔을 때 사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 어쨌든 리밸런싱이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아베 정권 때 밸류업 프로그램을 빌드업을 시작할 때 사실 거의 10년 단위로 빌드업을 했어요. 그 사이에 관계 부처들 모여서 회의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지금 사실 최근까지 그 엄청난 일본 증시를 만들어낸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첫 술에 뭐 배부른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 리밸런싱을 돼가고 더 이제 안정적으로 잘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져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서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번 시작한 지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성공 유무를 지금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뭐 일본처럼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되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정말 좋은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왔기 때문에 정권이 뭐 유지가 되든지 제가 얘기한 거는 여당이 가든지 야당이 가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좋은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누가 됐는지 관심 없고 그건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이 밸류 프로그램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